오세훈 윗선이 누군지 아세요? 봉지욱 기자가 방송에서 꺼낸 이 한마디에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서 공개된 녹취 파일, 그 안에 담긴 이름 석자에 모두가 경악했는데요. 과연 오세훈 뒤에서 판을 흔든 그 윗선의 정체는 누구인지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오세훈 잡은 탐사보도팀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볼 텐데요. 예. 일단 어제 오세훈 1심 당선 무효형이 나왔죠. 예,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형 확정 시 서울시장직 상실인데 언제 상실이 될까? 3심이 지금 내년 1월에 지금 3심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조희대가 엄격히 지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거의 확정인데 1월에 확정이 되면 4월 7일에 재선거 합니다. 재선거. 4월 7일 재선거. 그리고 함께 기소된 인물 강철원 정무부시장 벌금 300만 원, 그리고 오세훈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 벌금 500만 원.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왜 유죄가 나왔냐면 녹음 파일이 있었죠. 이 김한정이란 인물하고 강혜경 씨와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는데 이 녹음 파일을 저희 뉴스파파 제가 있었을 때 이제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언제 보도니까 2024년 11월이니까 1년 9개월 만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 보니까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대선 주자를 잃을 위기다. 예, 대선 주자를 잃었죠. 잃을 위기가 아니고 잃었어요. 예, 이거는 뒤집히기 어렵다는 것이고, 내년 이제 1월 전후에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무죄, 야당 유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판사, 이승관 판사 판결도 아니고 조영우 부장판사는 증거 중심주의, 굉장히 그냥 증거에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까다로운 분인데 이분이 지금 유죄를 내렸을 때는 왜 벌금 1,000만 원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이 조영우 부장판사가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보수적으로. 2심에서 못 뒤집히게. 그리고 제 예상에는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벌금 1,000에서 2,000 혹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으로. 오세훈 측은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유죄가 나왔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조영우 부장 스타일상 제가 전에도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증거에 굉장히 엄격한 스타일이더라. 근데 이분이 벌금 1,000만 원 때렸을 때는 2심에서 절대 이거 이하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고 굉장히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형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갑자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정치 판결이라고 뭐 너무 뻔한 얘기죠. 예,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기대한다. 뭐 기대하는 건 자유니까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라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사퇴해라 라고 하는 건데 뭐 사퇴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3,300만 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여론조사 대신 내준 게 5,300 이상인데 굉장히 검찰도 그리고 특검도 수사를 보수적으로 했고 거기서 또 줄어가지고 금액이 낮아진 건데 이게 정확하게 다 인정이 됐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올라갔겠죠. 그래갖고 그 김한정 스폰서가 대신에 2,100만 원만 조영우 부장판사가 인정을 했어요. 원래 제가 말씀드린 3,300이라고. 3,300인데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 자체를 공개한 게 제가 뉴스타파 보도할 때 이미 이 금액 자체를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수사할 때도 당연히 저희 보도대로 보도 내용이 그냥 수사 내용이에요. 수사 내용이었는데 이 중에 그러니까 총 10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현재 5건,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 1,000만 원, 1,100만 원, 그래갖고 2,100만 원만 지금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2심 가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글쎄요. 하여튼 뭐 이 정도가 됐는데, 이거 윤석열은 한 이 정도 추징금 맡았는데, 윤석열은 징역 2년 나왔어요. 실형, 그것도. 예, 윤석열은 징역 2년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영우 부장판사가 되게 굉장히 약하게 한 거라니까요, 선고를. 예, 똑같은 거로 이승관 부장판사는 그냥 윤석열도 이게 추징금 한 1,500밖에 안 되는데, 조영우 부장판사 굉장히 약하게 해서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제 재판부 판단을 보면, 김한정은 명태균, 강혜경을 전혀 몰랐는데, 오세훈 너 아니고서는 알 길이 없잖아. 오세훈의 스폰서를 명태균이 어떻게 합니까? 소개해줬으니까 만난 거죠. 같이 만났고. 그리고 오세훈 측에 요청 없이 김한정이 왜요? 자기가 여론조사를 보려고 했다고? 그거 못 믿겠는데? 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어제 뭐라 그랬냐면 죄질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죄질이 안 좋다고. 어제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죄질이냐면 제가 어제 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2004년에 오세훈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그래갖고 지역에 있는 지구당 사무실 폐쇄해버리고 모든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서만 거둘 수 있고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오세훈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오세훈법. 제가 이제 말한 대로 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판결이 나왔어요. 이거 판사가 봤을 때도 야 오세훈 네가 임마 이런 거 오세훈법 같은 거 다 만들고 정치자금법 누구보다 네가 잘 알잖아. 근데 너는 이런 짓을 했어. 그래서 너는 죄질이 안 좋아라고 어제 판사가 얘기를 하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인간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죠. 법원이 인정한 여론조사는 5건이었고 총 사실은 10건 중에 5건이었는데 이거 특검이 되게 보수적으로 수사를 한 거예요. 원래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비공표 여론조사 3건, 공표 여론조사 2건. 재판부의 판단은 오세훈이 명태균 만난 뒤에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도 오세훈 측에 전달이 됐고 근데 10건 중에 5건만 인정을 했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모험을 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재판장이. 오세훈 잡은 뉴스타파 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2024년 최초 보도를 뉴스타파에서 시작을 했고 관련 녹음 파일을 다 공개를 했고 너무 일찍 했어. 심지어 그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해버려가지고 보도를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보도를 실컷 하고 있는데 계엄이 터져가지고 보도가 그냥 다 묻혔습니다. 저희 보도가. 묻혔다가 나중에 살아난 셈이죠.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되면서 살아난 건데, 명태균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라는 증언, 오세훈 당선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김태열, 그리고 플러스 강혜경의 증언을 저희가 보도를 했고, 당시에 최초 보도할 때. 비공개 여론조사가 비공개만 13건이었습니다. 아까는 10건 중에 5건만 인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더 있어요. 사실은 더 있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그러니까 공개든 비공개든 여론조사를 무더기로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해줬는데 일부 돈을 받은 거죠. 받고 해줬는데 오세훈의 요청으로 했었다라는 것을 계엄 터지기 한 달 전에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보도를 할 때 김한정이 3,300만 원을 송금한 계좌 내역을 제가 보도로 저희 뉴스타파 1팀에 썸사 1팀에서 밝혔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전후로 강혜경 씨의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이 입금됐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녹음 파일을 저희가 공개했죠. 녹음 파일이 뭐냐? 그 김한정이라는 스폰서와 강혜경 씨의 녹음 파일. 여기서 이제 나오죠. 김한정 스스로 내가 명태균을 만난 게 오세훈이 때문에 만난 거 아니요라고 김한정의 육성이 담긴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저희가 이제 공개를 했었다는 겁니다. 저희 자랑이에요. 그냥 저희 자랑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탐사 1팀장이었는데 저희 탐사 1팀이 오세훈 관련 보도 목록을 보니까 2024년 계엄 터지기 한 달 전에 11월 16일에 가장 먼저 이제 명태균이 오세훈 당선시키고 차기 대통령도 언급했다는 강혜경 인터뷰를 시작으로 해서 오세훈의 비공개 여론조사만 13건이었고 여론조사만 해준 게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원본 데이터 값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 값을 통째로 다 넘겼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오세훈 측에 원본 데이터까지도 전달을 했고 11월 22일에는 오세훈 최측근 김한정이 강혜경 씨 계좌로 3,300만 원을 입금 내역을 이때 최초로 공개를 했고 25일에는 명태균에게 20억 주고 사건 덕자는 김한정 회장의 녹음 파일을 최초로 공개를 했고 강 실장 그러지 마. 우리 국민의힘은 살리자라고 김한정이 강혜경을 설득하는 녹음 파일도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 또 이명선 기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김한정 회장의 측근들이 공생과 상생이라는 공생학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냥 오세훈 캠프를 상시적으로 꾸려놨어요. 그리고 오세훈이 당선이 되면 서울시 산하기관 이사도 있고 대표도 있고 줄줄이 다 취업을 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오세훈의 캠프예요. 비선 조직이죠. 비선 조직. 근데 그런 캠프의 장이 스폰서 김한정이다. 그리고 김한정이 오세훈이 명태균을 만나라고 했다라고 하는 녹음 파일을 이때 또 공개 11월 달에 집중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김한정이 또 김건희가 오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육성 나도 명태균이가 들려줘서 다 들었다. 그러니까 김한정이 이때 당시 왜 강혜경 씨한테 전화했냐면 강혜경한테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한 건데 저희가 이 보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를 공격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12월 3일에, 근데 이따 보니까 11월 28일이네요. 이렇게 보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엄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보도했을 때, 하여튼 뭐 이거는 뭐 복잡한데 어찌됐든 입금을 한 내역들을, 3,300만 원 내역을 이제 밝혔죠. 밝혔고 이게 나중에 수사로 증명이 됐고 이 중에 일부가 지금 유죄의 증거가 된 건데 당시에 보면 단일화 그때 누구랑 했습니까? 안철수랑 했잖아요. 안철수랑 단일화 전후에 비공표 두살 5차례 하고 돈을 이렇게 입금했다. 사이사이 여론조사를 해준 사이사이에 돈이 입금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비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요거만 인정된 것 같아요. 1,000만 원, 550 이렇게 해갖고 2,100만 원. 2월 23일에 700만 원은 인정이 안 되고 지금 2,100만 원이 인정이 됐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오늘 방송하려고 하면 다시 본 겁니다. 기억도 잘 안 났는데 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사람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사람을 다섯 번째 서울시장을 만들어 준 것도 참 대단하다. 참 근데 저희가 제가 있을 때 이 명태균 게이트라고 이렇게 카테고리 프로젝트를 붙여가지고 정말 많이 보도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이때 딱 11월 달에 오세훈 집중 보도할 때 아닙니까? 다 오세훈. 그리고 오세훈. 계속했어요. 뭐 조은이도 저희가 이제 그때 최초 보도를 했고 이렇게 보도를 했고 여러분 뭐 기억나시겠지만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의 카카오톡 텔레그램도 저희가 공개를 했었습니다. 공개를 했었고 새록새록하네요. 진짜 이때 열심히 했어요. 지금 여기 홍준표도 저희가 보도했거든요. 홍준표도 홍준표 여론조사비 입금자는 홍캠프 직원이었다.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보도를 했었고 그리고 홍준표 이 채측근 박재기란 분의 육성 파일, 음성 파일 저희가 또 공개를 했었는데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해요. 오세훈보다. 더 심각해서 국힘 당원 명부까지 넘겨가면서 여론조사를 했다. 불법이죠. 불법인데 이런 것들을 이 당시에 이미 보니까 12월 3일에 이런 보도를 했었네요. 저희가 계엄 당일에 홍준표 보도를 했었네요. 이때 12월 3일이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12월 3일에 또 보도가 하나 더 있네요. 윤쪽 여론조사로 최악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 보도를 12월 3일에 계엄날, 계엄이 터질 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가, 자, 보세요. 12월 3일에 보도 다음이 며칠입니까? 여기 12월 3일 있죠? 3일 있는데, 그 다음에 보도는 12월 26일. 23일간 쉬었습니다. 이때 하도 난리가 나가지고, 이 명태균 게이트 보도할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내란, 관련 보도를 쭉 하다가 23일 후부터 또 이제 홍준표 관련해서 홍준표의 채찍근이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보도를 했네요. 보니까. 그리고 근데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비를 대신 내주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게 사실상 뇌물이다. 뇌물 혐의가 있는데 홍준표는 수사를 그때도 안 하고 지금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지금 오세훈이 지금 1심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못 끌고 있고 대구경찰청에 홍준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수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나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수사를 안 하고 뭉개죠. 근데 여론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으면 경찰이 마냥 묻을 수는 없습니다. 마냥 묻을 수는 없어요. 추억이 아주 새록새록하네요. 이때 보도한 거 보니까 이때 참 열심히 했었는데 저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저희 팀원들 제가 엄청 괴롭혔거든요. 이때 주말 밤낮 없이 엄청 괴롭혔는데 이때 재밌었어요. 그래도 이때 뉴스타파에서 명태균 이 카톡 수사보고서 이런 거 공개할 때 동접자가 7만 5천 명인가? 7만 5, 6천 명이 동접을 했는데 뉴스타파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그때 세웠던 겁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는데 저 때는 그만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힘이 많이 났고 진짜 주말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보람이 진짜 있었어요. 보람이 있고 어찌됐든 전무후무하죠. 7만 5천 명. 그것도 갑자기 했는데 홍보도 잘하고 했었으면 아마 10만 명 넘었을 텐데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카카오톡 공개, 수사보고서 공개.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록을 언론이 공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제가 뉴스타파에 가서 정영학 녹취록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의 수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 사실은 검찰이 수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이 수사 기록, 근데 법원에 제출된 증거 기록이라는 거는 재판에만 쓰여야 되고 이 피고인들만 활용을 재판으로 목적으로만 활용이 돼야 되는데 언론이 그거를 공개를 한다. 제가 명태균 그때 수사 보고서 공개를 해가지고 무슨 저쪽에 그 일베 같은 시민단체에서 저희를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그때 저희가 수사를 받았죠. 경찰한테 연락이 왔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이게 고소고발을 하도 많이 당하니까 지금도 저 사건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고 오세훈은 지금 유죄로 끝났지만 저나 저희 팀원들은 이때 오세훈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당시 저와 함께 오세훈을 함께 잡았던 기자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명성 기자라고요. 지금 애 낳고 쉬고 있는데 둘째 낳고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전화해서 저 때 일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때 당시 오세훈이 저희 고발한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보세요? 예, 이명성 기자님. 어제 오세훈 시장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 나왔는데 좀 네. 많은 생각이 났겠어요. 네, 맞아요. 옛날 생각. 예. 예, 정말 바쁘게 그때 당시에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보도했을 때 사실 많은 언론이 받아주지도 않았었고 그랬죠.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저희가 너무 빨리 보도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은지는 지내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빨리 보도했지 그때. 네,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봉직 선배를 비롯해서 뉴스타파에 있는 기자들을 고소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창원지검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뭐 서울로 올라오고 되게 왔다 갔다 이게 수사기관이 바뀌었었는데 저희도 한 번도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어제 밤에 그 뭐 형사 사법 포털 같은 데 갔더니 뭐 기록이 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피의자 신분이면은 이게 떠야 될 텐데 뭐 그런 게 딱히 검색되진 않아서 저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1심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게 호기롭게 10명 가까이 고소했던 거는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해보면 오세훈이 거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던 것 같은데 고소를 했고 뭐 우리 기자들 포함해가지고 한 10명 했는데 이게 중앙지검에 처음 했는데 이게 창원지검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중앙지검으로 온 것까지만 제가 기억이 나고 다음에 이 사건이 특검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건이 실종됐어요. 그죠? 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홍준표 사건도 그렇고 이게 워낙 그때 너무 많은 일이 터지다 보니까 사실 홍준표 건은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되돌아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훨씬 더 많이 그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네, 더 명확하죠. 그리고 연루된 인물도 많고 후에 취업된 것도 확인이 됐고 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비를 대신 내준 홍준표 아들의 친구가 대구시 공무원이 됐고 갑자기 우리 보도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출국을 했어요. 말레이시아로. 네네. 도망갔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뭐 출국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보좌관도 저희 보도 이후에 박유화 보좌관이 출국했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 주목받지 않기 위해서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준석도 지금 수사가 뭐 압수수색까지는 하던데 하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유혐의가 됐죠. 이 모든 포화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받은 느낌인데요. 사실 수사가 더 진척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수사를 선택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특검도 그렇고 검찰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저기 명예훼손 고소한 건 사실 검찰이 수사할 수도 없는데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장에 있었으면은 저희 그때 자료들 좀 다시 보면서 어쨌든 항소를 했잖아요.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래서 관련된 혹시 저희 놓친 어떤 보도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아쉽게도 지금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휴식했을 때는 회사 일은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 제주혜리님께서 명선이 누나 쉬어야 돼요. 전화 그만하세요. 자, 이 얘기 돌아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오세훈 1심 유죄 기념으로 회식 한번 합시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배. 알겠습니다. 명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둘째 출산해서 육아휴직하고 있는데 이때 이명선 기자가 오세훈 잡을 때 무지무지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을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도를 했고 수사가 이루어졌고 1년 9개월 만에 1심 유죄가 나와서 굉장히 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서 어제 저녁에 독한 기자 킨 끝나고 한동수 변호사님 어제 나오셨었는데 같이 술 한잔 했습니다. 축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내일 대법원에서 김건희에 대해서 선고가 있는데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건희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판결이 좀 꼬였죠. 오세훈 유죄 나오고 오세훈이 유죄가 나오고 윤석열도 유죄가 나오고 근데 김건희는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내일 대법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봐야 되는데 이게 왜 무죄가 나왔냐면 김건희를 기소할 때 명태균을 같이 기소 안 했습니다. 명태균을 윤한테만 붙였어요. 명태균을 윤한테 붙여서 명이 여기 이 재판에만 명태균이 같이 받았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여기서는 명을 뺐습니다. 명이 없어요. 명태균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강혜경 씨나 김태열 소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려고 하면 명태균이 피고인으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명태균 저 사람 피고인한테 들었다라고 되면 이게 증거가 되는데 지금 왜 이게 문제냐면 명태균이 없기 때문에 전원이 돼버렸어요.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하고 강혜경 씨가 이걸 증언을 하잖아요. 증언을 하게 되면 이게 전원이 됩니다. 전에 들었다. 전원은 증거 채택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명태균이 피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원이 되면서 강혜경, 김태효 소장의 일치된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무죄가 된 거예요. 이건 되게 법기술적인 용어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 재판부에서 다 유죄를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걸 그냥 덮으면 판결이 꼬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일 한번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1심에서 유죄, 벌금 1,000만 원형 받으면서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고 뭐 항소심, 상고심까지 가미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야권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이제 오세훈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벌써부터 이제 자리 싸움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수 쪽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이 원체 뭐 명태균은 거짓말쟁이고 뭐 간접 증거도 밖에 없고 막 이런 주장을 표동하니까 본인들은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쳐다볼 생각을 안 하다가 이번에 판결문 나오는 걸 보면서 어라? 오세훈 말하고 좀 많이 다르네? 쉽지 않겠는데? 라고 판단들을 이제 새로이 한 것 같고, 물론 논평은 국민의힘에서 약간 뭐 상소심에서 뒤집어질 거라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게 오세훈 쉽지 않겠는데? 라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 논객 같은 경우에도 막상 꼼꼼히 보니까 이게 오세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논평들을 내놓고 있어서 국민의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 판결문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판사가 굉장히 꼼꼼하게 자료를 본 다음에 탈탈 털어서 많이 봐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오세훈 시장을 많이 봐줬고 이제 특검의 오히려. 어떤 기소 내용이나 이런 거랑 좀 맞춰봤을 때 몇 개를 빼주고 이런 게 있어서 상소심에서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늘어나면 늘어날지 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중요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명태균 진술만 가지고 뭐 판결을 했냐 안 했냐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그렇지가 않고 이 사건은 오세훈이 주도하고 이제 강철원이 이제 밑에서 백업을 하고 그 다음에 김한정이 그 다음에 돈을 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김한정이 뭐 호의로 돈을 냈다 뭐 이런 사건들은 명태균과 오세훈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의 사건이고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김한정은 만난 적도 없는 명태균에게 돈을 보내고 나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세훈 측에서 명태균을 만나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대납이 있었고 여론조사 관련된 대납도 있었고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공표용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강철원이 오세훈 측에서 항의를 하고. 아니, 자기가 부탁 안 했으면 항의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항의를 하고, 그리고 언론사 공표용이었는데 언론사에 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한 정황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명태균 말뿐만 아니라 뭐 문자, 그다음 뭐 만난 동선, 영수증 이런 직접 증거들이 같이 막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본인하고 상관없이 김한정 씨가 그냥 돈을 내서 했다라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유지를 하려면 그 많은 증거들을 깨부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1심에서 할 만큼 했거든요. 1심이 원래 특검 계획대로라면 633이어서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6개월도 훨씬 지나서 1심이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가서 굳이 새로운 쟁점이 나올 만한 증거도 있지도 않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뭐 갑갑할 노릇이겠죠. 이제 슬슬 책임질 때가 왔다.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 판결문 내용, 요거 자세하게 분석한 기사가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게 있어요. 예, 네. 이 기사를 좀 찾아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명태균 관련 보도를 단독으로 제일 처음에 한 곳이 어딥니까? 뉴스토마토. 박형관 기자였나요? 뉴스토마토 전문입니다. 전문 네.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 가보시면 오세훈 판결문을 자세하게 봤는데 이 판결문에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측이 뭐 기사 방향, 결과 변경 가능한지 이거 언제 공표할지 그 시각까지 계속 논의하는 그 정황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었어요. 판결문에. 네, 제가 판결문 지금 갖고 왔거든요. 12페이지로 되어 있었고 예. 설명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일날 뿌려졌는데 보면 일단은 10번의 여론조사 의뢰가 있었고 5번은 유죄, 5번은 뭐 무죄로 이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건마다 왜 유죄로 또는 무죄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그런 판사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현직의 서울시장을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쟁점에 있어서 디베이트가 된다 그러면 이건 판사로서의 신뢰나 공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얼마나 많이 검증하고 그러면서 판결을 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나경원한테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라는 목적이 있었고 또 명태균이 김종인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종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명태균을 이용을 했고 명태균을 검증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21년 1월 20일 날 오세훈이 강철원과 함께 명태균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전화통화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나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경선에서 나경원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기대를 했다라는 것들이 꼼꼼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불리하게 나오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항의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공표를 빨리 하면 불리하니까 또 이 발표하는 시기를 또 늦추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요. 1, 2, 3, 4, 5, 10번까지 이걸 유죄로 인정한 것 그리고 유죄로 인정할 수 없도록 보수적으로 본 거는 또 무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300만 원을 입금했지만 그중에 2,100만 원은 빼박인 유죄다. 라는 부분을 이제 판사가 설명을 한 거고요. 저를 보면은 항상 양형에 대해서 이제 사유를 쓰는데 우선은 1,000만 원의 벌금을 한 거는 사실은 벌금으로서는 최대 치를 한 거잖아요. 이 1인 1표의 기회 균등의 원칙에 있어서의 금권 정치에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정치인이고 시장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상의 위해를 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괘씸죄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정치자금법에 대한 것을 잘 알 수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범행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은 책임 회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괘씸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가명사유도 또 적어놨어요. 가명사유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비교적 당내 경선 한 달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의문을 제기한 정황들이 이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작을 뭔가 요청한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조작을 요청한 그런 근거들은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내 경선에 뭐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감형이 됐고 또 기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감형 사유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예. 예. 저희 기사 하나 보여드렸어요. 안철수 빼고 기사 제목은 초접전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오세훈 측이 여론조사의 기사 조율까지 했다. 네네. 이 정황이 발견됐다. 그 기사의 예.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된 그 죄명은 아니었고 무죄로 판단된 부분 10번째 여론조사에 대한 기사기는 한데 이 부분도 아마 항소심 가면 좀 더 다투게 될 것 뒤집힐 수도 같아요. 있겠네요. 뒤집힐 수도 있다고 예, 봅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헤드라인 기사가 나갈 헤드라인까지 입장을 밝히고 개입을 예. 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히 10번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고 항소심에서 좀 더 검찰이 특검이 좀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뭐 오세훈 시장의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이 재판에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자기가 먼저 뭐 명태균과 함께 자르기를 뭐 수사해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센 척을 했었고 그러다가 만난 적 몇 번 없다고 얘기하다가 다른 증거가 나오니까 뒤집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풀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재판부가 보기에는 불성실한 재판을 받은 어떤 태도로 해서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예. 싶고 그 이후의 행보로도 봤을 때도 본인도 이게 항소심과도 대법원과도 뒤집히기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보면 바로 다음 날에 뭐 이렇게 돌봄 점심 배식 행사를 가서 이제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재판을 좀 지연하고 법원을 좀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 이게 어쨌든 계속 법원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 강행 규정은 아니거든요. 633으로 하는 게. 예.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내에 항소심이 나오지 않고 좀 질질 끌게 됐을 때 그리고 대법원이 만약에 늦게 판결을 내리고 총선까지 뭐 질질 끄게 되는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본인이 이렇게 중요한 대선 주자인데 보수에서 이렇게 중요한 리더인데 나를 날린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 네, 여론전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부모의 부동산 들고 가서 막 떠드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항소를 하고 2심, 3심에 가도 쉽지가 않다는 게 아까 단독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여론조작 지시나 조치가 적극적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 사유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적극적으로 나름 그러니까. 경선에 네. 개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부분들이 정황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감형 사유에서 빠질 수밖에 빠져야죠. 없고 실제로 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 이것도 감형 사유였는데 예.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어허. 이거는 더 양형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오세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탄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디테일하게 이게 왜 5개가 유죄가 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토론을 해보고 정황에 대한 반대되는 증거를 내가 국민들한테 소상히 얘기했다. 이러면 사실은 이게 결과가 뭔가 다른 게 있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큰 틀에서의 이거는 무리한 기소이고 무리한 판결이다. 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게 디베이트가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게 판단하고 5개의 있다, 스스로도. 유죄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본인이 그 유죄가 아님을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심 가면은. 근데 그걸 입증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실제로 근거가 있을까? 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년 빠르면 4월에 보궐선거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8,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당연히 와. 이제 양 당이 주자들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이 예. 벌써부터 있더라고요. 뭐 나경원, 안철수 정도 이제 물망에 오르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그렇죠. 벌써 움직이시는 분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예, 인터뷰 도중에 막 갑자기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 이야기하는 다시 그런 도전하겠다 그러고 매부쇼에도 출연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판결문을 매우 읽어보면은 얼마 안 남아서 네, 예. 너무 이렇게 어쨌든 4월에 하든 10월에 하든 내년엔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게 생각하는 법조인의 거죠. 눈에서는 너무 명징하게 보이나 봐요. 그렇죠. 이게 1심 판결문을 봤을 때 특히 이번에 이 판결문을 쓴 판사가 특별하게 어떤 성향이 있거나 이렇지 않고 되게 꼼꼼하게 재판을 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대요. 그랬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 증거로 우리가 판결문 전문을 보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설명 자료가 나올 정도의 내용이라면 항소심에서 그렇게 뒤집힐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럼 저 궁금한 게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약에 상고까지 갔는데도 유죄가 확정이 돼서 직 상실형이 나왔어요. 그럼 사실 이제 직만 상실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치 인생 끝났다고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봐야 왜냐면은 되지 않을까요? 확정 판결이 난 사람이 제기를 하려면 사면 복권이 돼야 되는데 사면 복권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또 대통령입니다. 예. 우리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통령 오세훈 시장을 사면 복권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5년 동안이 지나는데 5년 뒤에 그럼 제기를 할 수 있냐? 오세훈 시장이 나이가 70이 넘습니다. 나이도 생각을 해야 네, 되는군요. 나이도 70이 넘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내 분위기만 봐도 그렇지만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원래도 인기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세력을 규합해서 본인을 다시 회생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다음 대선에 오세훈 시장이 나오는 건 거의 무리라고 봐야 하고 예. 정치 인생 끝난다고 봐야죠. 쉽지는 않죠. 그리고 제가 뭐 방송에서 이제 친한계 국민의힘의 친한계 패널이랑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분위기 그날 어때요? 너무 이렇게 막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들썩들썩 보여가지고 뭐 한동훈이랑 이제 그래요? 뭐 이준석이랑 다들 뭐 이제 경쟁자 한 명 떨궈졌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안도 또는 뭔가 그런 회기의 웃음 뭐 이런 근데 것들 하고 있겠죠. 한동훈 그 자신에게는 요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쟁자가 누군가가 있는 게 두드려 맞는 것도 이제 나눠서 맞고 막 이러는 건데 이제 혼자서 이제 두드려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자 장동혁. 예. 그리고 또 예. 좋지가 않은 게 그렇군요. 서울시장 후보로 다른 사람이 만약에 부상을 하게 되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오세훈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경쟁자가 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그게 좋진 않을 마냥 겁니다. 좋기만 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부산에 민주당한테도 마냥 좋기만 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내년 보궐이 이루어졌을 때 서울시장을 민주당에게 줄 것이냐
지금 여론상으로는 사실 부동산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많이들 하시던데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잘해야 돼요. 이 대통령께서 토론회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몇 번 더 이제 총리 이제 주체로 돼요. 한다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경청을 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이제 세제를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보다시피 한강 벨트에서의 우리가 참패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는 후보가 나올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의 그 부동산 대책도 매우 중요하고 전월세에 대한 거, 취약계층에 대한 거, 청년 신혼부부부터 먼저 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부 강남 4구에서도 어필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할 때가 강남 4구 까니까 다 뒤집어지잖아요, 새벽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실패의 경험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이 선거 전략을 잘 따고 그리고 후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강훈식 이야기도 나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론도 나오는데 그거는 역시나 이제 부동산과 연관을 네. 지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효과를 보였을 때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신 단디 차려야 된다. 단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